안녕하세요. 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8답형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표준 상태에서 인화 알루미늄 580g이 물과 결합했을 때 발생되는 그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어떤 물질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이제 말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중에서도 화학 반응이 있는 유형입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냐면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한, 그래서 어떤 기체를 생성하는 이런 화학 반응인데요.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우리가 이미 들어간 이런 익숙한 위험물이 바로 인화칼슘입니다.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칼슘 대신에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수산 알루미늄이 생성되고 또 인이 H2OH 중에 이 수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포스펜이 만들어집니다. 위정계수법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A, B, C, D 붙여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V, 여기 부피입니다. 부피를 구할 때 PV는 n분의 WRT라는 식을 쓸 건데요. 이 식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인화 알루미늄의 질량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580g으로 질량을 주었고 이것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즉 인화 알루미늄의 몰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V는 PM분의 WRT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고 표준 상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표준 상태는 0도씨 그리고 1기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M, WRT를 각각 구해줬을 때 이때 단위는 우리가 구할 부피의 단위가 리터이기 때문에 그램 per 몰 그리고 그램 여기도 리터 per 몰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한 다음에 이쪽에 대입한 값들은 바로 인화 알루미늄의 질량과 분자량으로 구한 인화 알루미늄의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포스핀, 이때 발생하는 기체인 포스핀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화 알루미늄과 포스핀의 부피의 비, 즉 개수의 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인화 알루미늄이 1몰 반응했을 때 포스핀이 1몰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곱하기 1을 하는 것이 결국 값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환산하는 과정을 채점관에게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값을 구했을 때 223.86 그리고 단위까지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주요 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용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속도로의 도로변에 설치하지 않은 고정 주요 설비의 경우 용량이 5만 리터 이하여야 하고요. 또 고속도로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요 취급소는 탱크의 용량을 6만 리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필요한 위험물의 양이 더 많겠죠. 따라서 용량이 더 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5만 리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위험물의 혼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거의 매일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주 출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423, 523, 6 하나를 가지고 푸는데 이 표를 정리한 것이죠. 결국 유류위험물이 혼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쪽에서 찾으셔도 되고 가로 줄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바로 사료와 오류이죠. 또 이 윗 문장에서 보셨을 때도 사료가 이류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이류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3류위험물은 사료위험물과 또 사료위험물은 2, 3, 오류위험물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이 표를 그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4, 2, 3, 5, 2, 4, 6 하나를 적어놓고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사료위험물, 사료와 2류, 사료와 3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오류와도 혼재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4번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색상과 규격을 쓰시오. 일단 주의사항의 게시판은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알고 계셔야 할 것들 5가지입니다. 특히 주유중 엔진 정지는 바탕이 황색이면서 문자색이 흑색입니다. 위험물의 경우 이것과 반대로 바탕이 흑색 그리고 문자가 황색 반사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물 저장 탱크, 이동 저장 탱크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중 엔진 정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되겠고요. 게시판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이라고 온전히 써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줄여서 서술하실 경우에는 혹시나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 법령에 따른 문장을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이 게시판의 크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가로로 길 수도 있지만 세로로 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금속나트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속나트륨은 지정 수량이 삼유위험물 중에 나트륨에 해당하는 10kg 물질입니다. 보관 시에는 물과 접촉하면 수소를 발생하며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은, 물과 접촉하지 않는 석유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물과 반응했을 때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를 발생합니다. 이때 반응식을 쓰시게 되면 미정계 수법까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번은 10kg, 나번은 석유, 다번은 이렇게 반응식을 쓰시면 됩니다. 6번 다음 보기 중 분해 온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사실 위험물의 분해 온도를 기억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출제가 된 문제고 사실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득점을 해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염소산 칼륨의 경우 그리고 과염수산 암모늄, 과산화 바륨 모두 1류 위험물이 되겠네요. 1류 위험물 중에서 이제 분해 온도 염소산 칼륨은 400도씨에서 이와 같이 분해를 하고요. 과염수산 암모늄의 경우 130도씨, 그리고 과산화 바륨은 840도씨에서 분해를 합니다. 따라서 높은 온도부터 차례대로 쓰면 과산화 바륨 다음에 염소산 칼륨, 그리고 과염수산 암모늄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동식물 유류를 요오드 값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범위를 쓰시오. 동식물 유류는 건성유, 본건성유, 보건성유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은 요오드 값입니다. 유지, 이러한 기름 100g을 딱딱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오드가 몇 g인지에 따라서 건성유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는, 즉 불포화결합이 많은 위험물이고 또 보건성유의 경우 요오드가 적게 들어가는 불포화결합이 적은 위험물입니다. 요오드 값의 경우 건성유는 130 이상, 그리고 본건성유는 100에서 130 미만, 보건성유는 100 미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 130 이상인지 아니면 100에서 130, 요오드 값 100 이하인지 책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모반 답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금 130 이상, 그리고 100 이상, 130 미만, 그리고 100 미만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일단 이 해설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외부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주의사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줄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주의사항 게시판을 쓰시오라고 했으면 이쪽 줄에 있는 내용을 써주셔야겠죠. 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류 위험물의 기본적인 특징인 가연물 접촉 주의, 뭐 해야 할까요?
일유이온물이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 산소를 가연물에 주면서 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 화기 충격주의로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의 대성화물 주의사항은 화기 충격주의, 그리고 가연물 접촉주의, 물기 연금이 되겠습니다. 9번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종류인 IG55 그리고 IG541의 구성 성분 및 구성비를 적으시오. 이 IG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불활성가스인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순서로 이루어진 소화약제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성 성분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숫자가 힌트가 됩니다. 순서대로 맨 앞에 있는 것이 질소, 그 다음 것이 아르곤, 세 번째 있는 것이 CO2의 구성비가 되겠는데요. IG55라는 것은 질소와 아르곤이 50%씩 있다는 뜻이고요. 또 541의 경우에는 질소가 52%, 그리고 아르곤이 40%, CO2가 8%입니다. 50대, 40대, 10%가 아니라 여기에서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소가 52,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10%가 아닌 8%입니다. 10번 그 탱크 안에 비워두는 공간의 부피가 100분의 5인 다음 탱크의 용량은 몇 %인가? 100%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 면적을 고려한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용량을 물어보는, 위험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피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탱크의 내용량을 구할 때는 탱크의 내용적에다가 곱하기 1- 공간 면적 비율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탱크는 파이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를 해주는데요.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1-100분의 5 또는 0.0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구해지는 값이 71.62831250. 다른 문제에 비해서 지금 소수 자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이때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바로 문제에서 답을 리터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와 같습니다. 1리터짜리 물병을 1000번 채워야 1세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세제곱미터에서 소수점이 뒤로 3칸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을 쓸 때는 항상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현해 주시면 되고, 지금 그대로 값만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단위현상까지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단위까지 꼭 쓸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의 이산화탄소입니다. 연소할 때 생성되는 불꽃의 색상은 이산화탄소가 연소했을 때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황이 생깁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무색의 기체인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푸른색의 기체입니다. 따라서 가변에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이산화황의 불꽃색, 푸른색을 물어보는 것이고, 연소 시 생성되는 생성물은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보기를 탱크에 저장하려고 할 때 저장 용적, 탱크의 몇 %를 저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탱크의 수납률 문제입니다. 염소산 칼륨의 경우에는 1유위험물이므로 고체위험물입니다. 1유가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이죠. 플루에는 제4유위험물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므로 액체위험물, 그리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제3유위험물 중에서 알킬 알루미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위험물의 수납률 중에서도 알킬 알루미늄 등에 해당하는 물질인데요. 위험물을 수납할 때 고체의 경우 95%, 액체의 경우 98%,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의 경우에는 90%로 수납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익숙한 문제인데, 이것을 한 번 더 응용해서 염소산 칼륨과 톨루엔 그리고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것들의 형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힌트를 잘 파악하신다면 같은 문제가 또 출제됐을 때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번의 95%, 나번의 98%, 나번의 9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말이 길어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좀 막막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앞서 풀었던 8번 문제의 주의사항과 거의 이제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8번 문제로 돌아가서 이 해설을 보면요. 우리가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각 위험물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 13번으로 왔을 때 1위 위험물은 바로 산화성 고체입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물은 뭐와의 접촉 또는 혼합을 피해야 하냐면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연물 접촉주의, 주의사항과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주의사항에서 어떤 게 더 추가가 됐냐면 물기염근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었죠. 따라서 어떤 것과의 접촉,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섬유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불꽃이나 불티 이런 것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것과의 접촉을 엄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와의 접촉을 엄근할까요? 바로 공기 접촉 엄근이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시면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라는 말이 있죠. 공기 접촉 엄근에 대한 물질이고요. 다음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는 금수성, 물을 금지한다는 뜻이니까 뭐와의 접촉을 피할까요? 바로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물기, 엄근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또 육류위험물은 1유위험물과 비슷한 특징이 있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또는 그리고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가열을 피하여야 한다. 1유위험물과 6유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그리고 산화성 액체로 고체와 액체의 상태 차이만 있지 성질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문구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이 바에 해당하는 문구가 바로 위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이 많은데 이 칸을 이렇게 위험물의 주의사항을 생각하시면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6개의 빈칸을 채우는 6점짜리 문제이므로 하나 못 쓰더라도 1점 감점 이렇게 채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